윤중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하반기 물가 상승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떡이나 빵, 한과류도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됩니다. 치킨과 저장면 등을 배달하는 업소도 영수증이나 포장지에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의 원산지를 표기해야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5월 전국의 땅값 변동률을 조사한 결과 전달에 비해 0.1% 상승해 완만한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가 남북 간 사회 경제적 격차의 확대로 통일 비용이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며 남북 간 민간 교육을 확대해 격차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라스 성공 전략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엎치락 뒤치락 우리 증시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줬었죠. 후반부에 상승으로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코스피가 1710선 위로 올라섰습니다. 1711포인트를 기록했고요. 코스닥은 오늘도 500선 수복에는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6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기록했고 프로그램 쪽에서도 2천억 원 넘는 순매수 규모가 유입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구체적인 상황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6월 18일 금요일장 마감했는데요. 코스피는 박스권 상단에 근접했다는 부담 그리고 주말을 앞둔 관망 심리가 작용하면서 오늘 보합권에서 등락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마감은 4포인트 오르면서 1711포인트까지 올라와서 마감했는데요. 오늘 흐름 한번 살펴보시죠. 1710포인트에 출발했지만 오전장에서는 기관의 매물의 하락으로 흐름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쪽에서 매수세를 늘려가고 프로그램 쪽에서 2,500억 원 정도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상승으로 흐름을 바꿨습니다. 오늘 수급 상황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은 다시 매도로 흐름을 바꿨습니다. 600억 원 정도 매도했고요. 여기에 기관이 900억 원 정도 매도했습니다. 반면에 외국인은 6거래일 연속으로 매수해줬는데요. 오늘 1,600억 원 정도 순매수세 들어왔습니다.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도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2포인트 오르면서 출발했는데요. 현재는 강보합 움직임 495포인트에서 마감했습니다. 오늘 흐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90선 후반에서 출발했지만 장중에 역시 기관의 매물에 약보합권에서 횡보의 움직임을 보이다가 장 마감 들어서 다시 상승으로 흐름을 바꿨습니다. 오늘 수급 상황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이 40억 원, 외국인이 27억 원 정도 매수했고요. 반면에 기관 쪽에서 49억 원의 매도 물량이 나왔습니다. 이어서 외환시장 가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오늘 급락했는데요. 스페인이 35억 원 유로 규모의 국채를 성공적으로 발행함에 따라 유로화 가치가 상승했고요. 원달러 환율에는 하락 압력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오늘은 10원 90전 내리면서 1202원 60전에 마감했는데요. 오늘 흐름 한번 살펴보시죠. 오늘 1208원에 출발한 이후에 유로존 리스크 완화가 되면서 역외 세력과 은행권에서 달러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낙폭을 점차 늘렸습니다. 오늘 약보합 움직임 1202원 60전에서 마감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시총 상위 종목들 움직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강보합에 마감되면서 82만 원 회복했습니다. 반면에 현대차는 오늘 약보합 움직임 나타나면서 조정받았고요. 신한지주가 강보합, 한국전력 역시 강보합으로 올랐습니다. LG화학은 오늘 강보합 움직임 나타나면서 52주 신고가를 다시 썼습니다. 삼성생명이 1% 올랐고요. KB금융 역시 장 마감 들어서 상승으로 흐름을 바꾸면서 강보합 움직임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서울반도체와 셀트리온이 내렸고요. 반면에 SK브로드밴드는 흑자전환 기대감에 오늘 5% 강하게 올랐습니다. 오늘 소디프 신소재도 역시 1% 오르면서 강한 모습을 이어갔습니다. 메가스터디와 CJ오션핑이 강보합에 마감됐고요. 동서가 3%, SK컴즈 역시 3% 올랐습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 테마주 살펴보겠습니다. 업종 지수로 봤을 때 건설업종 그리고 화학업종이 많이 올랐는데요. 건설주들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규제 완화와 구조조정 기대감이 상승폭을 키웠는데요. 현대건설이 2.8% 오르는 등 오늘 건설주들이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차트상에 있는 나머지 종목들 강보합에서 1% 상승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나흘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이어서 화학업종 살펴보겠습니다. 증권사에서 유가 상승이 실적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오늘 상승폭을 키웠는데요. LG화학이 강보합에 거래되면서 오늘 52주 신고가 다시 썼고요. 한화케미칼이 2%, 금호석유와 호남석유 역시 오늘 5%대 6% 가까이 오르면서 52주 신고가를 다시 썼습니다. 오늘 자동차주들은 반면에 하락했습니다.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어제 최고가 오르면서 강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오늘은 외국인의 매도에 다시 하락으로 흐름을 바꿨습니다. 현대차가 약보합에 마감했고요. 기아차 역시 약보합에 마감했습니다. 만도는 2% 내리면서 자동차주들 오늘 약세를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월드컵 수혜주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아르헨티나전이 패배하면서 낙폭을 키웠는데요. 할인이 3%, 만커 6% 내리는 등 월드컵 수혜주들이 오늘은 다시 내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상장 중국 기업들 살펴보겠습니다. 반면에 국내 상장 중국 기업들은 많이 올랐는데요. 증권사에서 중국 식품 포장이 중국 식음료 시장의 확대에 따라서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중국 식품 포장을 중심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중국 식품 포장이 5%, 차이나우런이 7% 오르는 등 국내 상장 중국 기업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 1700선, 1710선까지 지지해줬고요. 외국인들은 6거래일째 매수했습니다.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전망인데요. 라스 성공 전략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다음 장 현명한 대응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 반등에 성공하면서 마감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코스피는 1710선을 넘어서면서 1711포인트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외국인들이 6거래일 연속 순 매수를 하는 그런 아주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구체적인 시장 상황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증권 류용석 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증시 한 주의 마지막을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상승폭이 그다지 크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의미를 좀 두고 싶네요. 오늘장 특징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예, 방향성이 여전히 우상향하는 그 상승 기조라는 점을 확인한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1700선 이후에 다소 상승 탄력은 좀 둔화되는 감속 구간에 진입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주식시장은 5월 25일 날 1532포인트에서 오늘 1711포인트까지 오르는 동안에 대략 지수는 12%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V자형 상승과 함께 순환매 양상으로 전개됐는데요. 최근 1700선에 안착하는 시도가 나타나면서 순환매들은 일단락돼서 단순 가격 논리에 의한 주가 순환매 양상은 소멸되는 축에 들어가고요. 오히려 그 주도주들이 부각하는 그런 장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1700선에 들어서면서 환매가 좀 재차 증가하고 있는 것도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선진국 증시가 회복되는 속도가 다소 좀 고용과 제조업 측면에서 더디게 나타난 것도 우리 증시의 상승은 하지만 상승 속도가 둔화되는 감속의 이유가 되겠습니다. 오늘 역시도 1700선 전후로 해서 제한적으로는 저가 매수세 유입됐고요. 부분적으로도 보면 일부 매도 압력도 좀 나타나는 모습인데요. 전체적으로 본다면 오늘 가장 큰 특징은 거래가 크게 감소했다는 점입니다. 이런 거래 감소를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로 하나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매수가 취약한 경우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매도 압력이 상대적으로 약할 경우인데요. 최근의 증시 흐름으로 봐서는 매수가 취약하다기보다는 기대 심리가 반영되면서 매도 압력이 현격히 감소한 거기 때문에 이러한 거래 감소는 긍정적으로 시장에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시기적으로 프리 어닝 시즌을 지금 진입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관심은 순환매에서 이제는 기업 실적을 중심으로 한 실적 호전주 쪽으로 옮겨가고 있는데요. 이런 대표적인 움직임들이 삼성전자, 삼성전기, LG화학 같은 IT나 IT 부품 장비하고요. 오늘은 호남석유화나 하나케미칼, 금호석유 같은 화학주 중심으로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네, 수급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할까 합니다. 프로그램이 보니까 지금 7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기록했네요. 이런 양상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지 시장 베이시스와 함께 연관지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예, 일단 프로그램 매매라는 성격 자체가 약간의 그 추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현재 순차익 잔고가 기존 한 3조 원 가량에서 현재 대략 2조 원을 감소를 어제까지 확인했고요. 어제까지 1조 8천억인데 오늘도 추가적으로 아마 감소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매수 차익은 유입되고 있고 매도 차익은 청산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아무래도 시장 베이시스가 꾸준히 지금 개선됨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좀 단기적으로 본다면 추세성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외국인 수급의 이런 프로그램 매수의 유입, 즉 순차익 잔고가 마이너스 3조 원대에서 이제 마이너스 2조, 이제는 마이너스 1조 원대로 줄어가면서 수급 개선 요인이 생기게 되고요. 이런 부분들이 부분적으로 보면은 이제 소형주나 중형주보다는 대형주 쪽에 수급 개선으로 요인이 되는데, 이런 프로그램 매도가 이제 매수로 전환되는 것은 선물 시장을 통해서도 전반적으로 시장의 흐름을 긍정적으로 읽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긍정적인 이런 분위기를 계속해서 가져가려면 그 해외에서 들려오는 여러 소식도 우리 증시에 좀 도움이 돼야 될 텐데 뭐 오늘 밤에 있을 이야기를 비롯해서 다음 주에 어떤 부분을 집중해서 살펴보는 게 좋을지 그에 대한 말씀도 부탁드리죠. 네, 오늘은 뭐 특별히 미국 시장 밤에 예정돼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미국 증시 흐름은 대체로 매크로보다는 뭐 스페인의 그 채권 만기에 따른 추가적인 그 리스크 완화 영향이라든가 아니면 어제 그 일부 좀 지표가 좋지 않았던 고용 지표에 대한 심리적 부담 이런 그 충돌 과정들을 전개하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최근의 반등 기조를 연장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음 주에 좀 주목하는 지표 역시는 이제 주택 지표가 있는데요. 신규 주택 지표는 지난달에 비해서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중고주택 판매는 오히려 지난달보다 큰 폭으로 증가돼서 주택 판매 쪽에서는 이렇다 할 신호가 나오지 않을 거로 보여지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24일날 예정된 FOMC 미팅 연준 회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금리는 동결이 예상되는데 그보다는 그 내용적으로 어떤 내용의 그 코멘트가 있냐가 중요한데요. 어떤 금융 측면의 멘트보다는 오히려 경기 측면에 대한 멘트를 시장에서는 중시 여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즉 최근에 고용 지표가 다소 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미국 연준이 향후 미국 경기 판단에 대해서 긍정적인 판단을 내려준다면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도 다음 주에 상승을 조금 반등폭을 좀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고요. 일단 시장에서는 그런 흐름을 예상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밖에는 미국의 이제 소비 지표들인 소득과 소비 지표들인 주말 후반에 발표되는데요. 대체적으로는 지난 것과 좀 일치하는 수준이어서 시장에 별다른 영향은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 밖에도 다음 주에 뭐 26일 다음 주 토요일이죠. 뭐 그때부터 이틀 일정으로 캐나다에서 G20 정상회담도 열리고 여러 가지 소식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잘 추려서 질문을 통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전망을 좀 해봐야 될 텐데요. 다음 주 투자 전략 어떻게 짜나가는 게 좋을지 저희가 앞서 살펴봤을 때에는 이 주 후반부 쪽에 좀 긍정적인 영향력이 발휘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들어봤거든요. 투자 전략 어떻게 꾸려가는 게 좋을까요? 예, 지금 증시 환경을 좀 요약해 보면은 유럽발 재정 위기로 인한 금융 쪽에 대한 그 위험 요인들은 이제 피크아웃, 즉 정점을 다 통과해 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과 함께 이제 글로벌 전체적으로 이제 유럽에 의한 어떤 그 경기가 이중 침체에 빠질 위험, 즉 WD 위험도 함께 조금 완화되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위험자산 선호를 외국인 매수를 통해서 읽을 수 있는 대목이고요. 여기에 전반적으로 글로벌 경기는 완만하지만 회복 기조에 있고 우리나라는 실적 시즌을 앞두고 기업 실적 개선에 전반적으로 증시가 과거 대비 상당폭 저평가되어 있다는 이런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점진적인 지수 상승을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초반에는 여전히 그 1700선에 대한 안착 과정에서의 지지력 확보 과정이 추가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고요. 부분적으로 우리 증시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먼저 오른 그런 이격에 대한 부담들이 일부 좀 나타나면서 일시적으로는 1700선도 이탈할 가능성이 있겠지만 그것은 큰 의미가 없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오히려 견조한 상승 흐름 쪽에 무게를 둘 가능성이 높고요. 1700선 이상에서 환매가 나오긴 하겠지만 외국인들 매수세가 견조하고 최근에는 자문형 랩 쪽으로 고객 예탁금 증가율들이 있어서 펀드 환매를 어느 정도 상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중요한 거는 시장의 매기가 순환매 일단락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적 시즌과 관련해서는 지금 어제 오늘과 같은 실적 호전주, 즉 IT나 자동차 부품, 뭐 화학이나 화학 소재 쪽에 좀 압축돼 있는 종목별 흐름을 좀 더 강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기존에 이번 주에도 잘 나가고 있었던 그런 종목군들도 많이 보이네요. 화학이라든지 그런 종목에 대해서도 관심을 꾸준히 가져갈 것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미처 하나 짚고 넘어가지 못한 게 있습니다. MSCI 선진지수 편입이 다음 주에 예정돼 있죠. 편입이 확정된 게 아니고 또 편입이 무산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고요. 상당히 여러 가지 의견도 나오고 있고 그 이후 우리 증시 전망에 대한 논란도 지금 현재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이벤트에 대해서는 어떤 영향력을 가져올 것인지 그리고 또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에 대한 말씀도 함께 부탁드리죠. 예, 예정돼 있는 것으로 본다면 22일 날이니까 아마 우리 시각으로 22일인지 뭐 그쪽 나라 22일인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화요일이나 수요일 정도 전후해서 우리나라 MSCI 선진국 편입 여부가 결정될 것 같은데요. 현재 뭐 그동안 우리나라의 그 편입에 있어서의 기본 여건은 이미 충족돼 있는 상황이고요. 제반
다른 이제 부수적 여건에서 아마 마찰들이 있어서 이번 당장 지금 그 보도되는 내용들을 보면은 여건 미흡이 여전히 그 문제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번 기회의 기대 심리는 반반 정도의 기대 심리에서 지금 며칠 앞두고는 MSCI 편입은 이번에 좀 다시 내년으로 미뤄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랬을 경우에 과연 증시는 어떤 영향을 줄 거냐 이 문제가 중요한데요. 저희들은 영향은 없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 매수를 하고 있는 거 역시도 MSCI 선진국 편입과 좀 무관한 매수입니다. 즉 유럽에 대한 그 위험의 그 정도가 낮아졌거나 더블딥 리스크가 사라진 거, 위험자산 선호화 경향이 강한 거고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뿐만 아니라 대만, 인도 같은 나라와 같은 이머징 마켓과 동일하게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고 해외 펀드 자금 프로에서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무산된다고 해서 무산에 의한 편입되지 않는다 해서 실망 매물이 외국인 쪽에서 나올 가능성이 적고요. 우리나라 투자가들의 기대 심리 역시도 반반이었다는 측면에서 실망감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면은 뭐 우리가 속된 말로 덤이 되는 거고요. 되지 않더라도 시장에 영향은 없는 변수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시장이 동요될 가능성은 적다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해서 현대증권 투자 컨설팅 센터의 류용석 팀장과 함께 다음 주 전망까지 자세히 내려봤습니다. 두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뉴스가 이어집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윤중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하반기 물가 상승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윤 장관은 오늘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한 조찬 간담회에서 경기 회복과 통화 유통 속도의 상승세 확대, 생산자 물가의 빠른 상승 등으로 하반기 이후 상승세가 예상보다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재정부 장관이 잇따라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를 표명함에 따라 정부가 하반기에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는 것으로 시장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윤 장관은 또 총부채 상환 비율인 DTI 등 부동산 대출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 없다는 정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떡이나 빵, 엿, 누룽지 등에도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됩니다. 또한 치킨이나 자장면 등을 배달하는 업소는 영수증이나 포장지에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됩니다. 정부는 오늘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올 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쇠고기와 돼지고기, 닭고기, 쌀, 배추김치 등 5개 품목인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농산물의 종류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5월 전국의 땅값 변동률을 조사한 결과 전달에 비해 0.1% 상승해 완만한 오름세가 지속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상승률은 작년 12월 0.34%에서 올 3월에 0.2%로 떨어졌고 4월부터 0.1%대 상승률로 그 폭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값 하락의 영향으로 서울 강남구와 송파구, 강동구의 땅값은 2개월 연속 감소했습니다. 버블 세븐으로 꼽혔던 서울 서초구와 경기도 과천시도 5월 땅값은 마이너스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최근 남북 간 사회 경제적 격차가 커지자 통일 비용의 급증을 경고했습니다. 또한 남북 간 민간교육을 확대해 남북 간의 격차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OECD의 2010년 한국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북한 인구는 2,300만 명으로 남한의 절반에 달했지만 국내 총생산은 2.7%, 1인당 GDP는 5.6%에 불과했습니다. 북한의 전체 교역량도 한국의 0.4%에 그쳤으며 전기와 철강 생산량도 각각 6%와 2.4%로 산업 수준이 남한에 비해 극히 미미한 수준이었습니다. OECD는 남북 격차는 경제 통합의 비용을 끌어올릴 것이라며 민간 기업들이 이끄는 남북 교역 확대가 남북 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증권금융 뉴스입니다. 코스닥협회가 오는 23일 오후 3시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녹색 성장 산업의 기술과 아이디어를 소개하는 그린 이노베이션 포럼을 개최합니다. 참석 대상은 각 기업 관계자와 공학대학 교수, 각 대학 기술 이전 전담 조직 사업단 등입니다. 이트레이드 증권이 오는 21일부터 골드바 중기 업무를 시작합니다. 코스닥 상장사인 코미코를 통해 LS 니코동 재련이 보증하는 순도 99.9%의 1kg짜리 금을 판매하며 매매 가격은 국제 시세와 환율에 따라 실시간 결정됩니다. 외환 선물이 오는 7월 17일 부산을 시작으로
대구와 인천 등에서 FX 마진 거래 및 해외 선물 투자자 교육을 실시합니다. 교육 참가 신청 및 자세한 일정은 외환선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공단이 벤처펀드 운용사로 네오플럭스, 대성창업투자, 동양인베스트먼트, 한국투자 파트너스 등 4개 운용사를 선정했습니다. 총 출자 규모는 240억 원으로 네오플럭스와 대성창투는 각각 70억 원, 동양과 한국은 각각 50억 원을 운용하게 됩니다. 네, 우리 증시 일단은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0.2% 코스피가 상승하면서 1710선 위로 올라가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아시아 지역 정체로 좋은 소식을 들려주는다 싶었는데 일단은 일본 증시가 0.04% 정도 내리면서 만선 회복에 실패하는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우리 증시가 좋은 흐름을 보여줬던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좋은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기존 신고가를 기록했었던 주도주에 대한 관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왔는데 오늘 드디어 시장 2등주에 대한 관심을 한번 표명한 것도 좋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실적이 뒷받침되는 그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 한번 꾸준히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